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죠?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라고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강해지면서 중국인들의 도를 넘는 한국인 행세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속으로는 한국을 짝사랑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보기 안타까울 정도죠. 스스로 대국이라고 칭하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수준 이하의 미개함이 돋보여서 지켜보고 있으면 환멸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스키폴 공항의 입국 심사관인 소피아 밀러라고 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급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세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 국경수비대의 범죄 분석가로 일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했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은 스키폴 공항의 특별심사팀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죠. 스키폴 공항은 유럽의 관문이에요.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죠.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승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여권을 위조해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죠.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에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저희를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항상 당당하고도 뻔뻔한 태도로 위조된 여권들을 들이밀었죠. 몇 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건 너무 쉬워졌는데 말이에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한국인이 못돼서 안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수박도 사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죠. 이쯤 되니 중국인들의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중국인들은 꼭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얼핏 보면 외모는 조금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차림새나 스타일을 보면 한국인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겐 모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지저분한 행색과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말을 걸어보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애초에 한국어 자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뿐더러 영어를 쓴다고 해도 그 특유의 성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인들의 한국인 행세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게 지난주 단 하루 동안 무려 3건의 한국 여권 도용 사건이 적발됐거든요. 당연하게도 모두 중국인이었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적발된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베이징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일행이 있었죠. 다른 중국인들처럼 시끄럽게 떠들면서도 이상하게도 한국 여권을 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중년 여성이 정말 수상했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는데 그 발음이 완전히 이상했죠.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불과 몇 초 전까지 중국어로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인이라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혹시 여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No, I cannot speak Kore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더군다나 영어도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니. 완전히 의심스러워졌죠. 그래서 추가 심사를 위해서 따로 모시고 가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자 2명이 달려와서는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행이었겠죠. 그들도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어는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국어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결국 3사람 모두 정밀 심사실로 안내됐죠. 여권 감식기로 확인해보니 역시나 모두 다 위조된 여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들의 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가방 속에서 여러 장의 위조 여권이 발견된 거예요. 모두 한국 여권이었죠. 거기에다 여권 위조에 사용되는 도구들까지.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위조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원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수년간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유럽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였단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공항의 보안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특히 중국발 승객들의 한국 여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중국인들도 있지만 애초에 이 사단을 만든 중국인들이 할 말은 아니었죠. 피해는 오로지 한국인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중국인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죠.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인들의 위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 연예인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한국 여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이란 게 단순히 언어나 문화의 표면적인 모방으로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목례를 한다던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국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나 잘 보이죠. 최근엔 한 중국인 일행이 공항 라운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바닥에 침을 뱉더라고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매번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가 단순히 입국의 편의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훼손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대다수의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국인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같은 중국인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경력 10년 동안에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어요. 베이징발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보안팀으로부터 수상한 승객들의 입국이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낯익은 얼굴이 제 심사대 앞에 나타났어요. 3개월 전에 가짜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중국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무장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이번에는 또렷한 한국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발음이 거의 완벽했어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묘하게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여권을 검사하는 동안 그는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는 정교한 성형수술까지 받은 흔적이 보였어요.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얼굴까지 바꾼 거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도 문화적 정체성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거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느 동네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강남이요. 하는 그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간결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요. 이상하리만치 간결하게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했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대답은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어요. 진짜 한국인이라면 잠시 생각하거나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함정을 하나 파봤죠. 아, 서울대요? 저도 거기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혹시 관악구청 앞에 있는 도서관 아세요?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네, 자주 갔어요. 그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심각했어요. 그의 여권은 위조가 아닌 진짜 한국 여권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진짜 여권을 구했을까? 뭔가 큰 조직이 개입된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비상벨을 눌러 특별검사팀을 호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뒤에 있던 일행들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있었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성이 오갔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가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죠. 저희는 이미 이들의 입국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체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단순한 밀입국 시도자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이용해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그들은 실제 한국 여성들의 여권을 이용해 중국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키려는 무서운 범죄 집단이었죠. 더군다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한국인들에게서 직접 도난한 것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노려 여권을 훔치고 그것을 약간 개조해서 사용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였어요.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줬죠. 단순히 밀입국을 막는 것을 넘어서 한국가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더구나 저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악의적인 시도에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결국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기에 그들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퇴근길엔 수상한 차가 저를 미행하기도 했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낯선 중국인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협박 메일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 대담해질 테니까요. 그들은 훔친 여권들을 정교하게 위조해 비슷한 인상착의의 중국 여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시켜가며 한국인으로 위장시켰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유럽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다.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았죠. 하지만 입국하는 순간 바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노예처럼 일해야 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린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동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직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 중국 커뮤니티에 잠입해 정보를 캐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죠.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피해 여성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제보가 있어요. 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매일 밤 잠복 수사를 하면서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심지어 린은 조직의 위장 잠입까지 시도했죠. 정말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젊은 중국인 여성이 제 심사대에 섰을 때였어요. 그녀는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살짝 비치는 희망. 다른 심사관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뒤에서 감시하던 일당들 몰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암스테르담 외곽의 한 창고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서 대응팀에 연락해 먼저 공항 전체를 봉쇄했죠. 모든 출구를 차단하고 특수팀이 투입됐어요.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신속한 대응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공항에서의 작전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창고 급습 작전도 진행됐어요. 특수부대가 투입됐고 저와 린도 현장으로 갔죠. 그렇게 발견된 광경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어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여성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고 학대의 흔적이 역력했죠. 심지어 14살짜리 소녀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제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죠. 구출된 여성들의 증언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직장을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한 달에 5천 유로를 준다고 했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됐죠. 매일 밤 끔찍한 일을 강요당했어요. 한 소녀는 한없이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동생 학비도 벌어야 했고.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망치려고 했다가 며칠 동안 깜깜한 지하실에 갇혀있기도 했어요. 심지어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체포된 조직원들 중에는 충격적인 인물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 공항의 고위 책임자였죠. 그는 수년간 이 조직에 협조하며 불법 입국을 돕고 있었어요. 매달 거액의 뇌물을 받으며 눈을 감아준 거죠. 이번 사건은 전 유럽을 크게 뒤흔들었어요. 각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죠. 입국 심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특별 훈련도 시작됐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가 강화됐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고 여권 보안 시스템도 더욱 강화됐어요. 리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수사팀으로 발탁됐고 이제 그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요원으로 일하고 있죠. 가끔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그때를 회상해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린의 말처럼 우리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구출된 여성들에게서 아직까지도 편지가 오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위험 메일은 오지 않아요. 대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따뜻한 미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요. 비록 작은 심사대 하나지만 이곳에서 저는 계속해서 정의를 지켜나갈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여권만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유심히 살피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확인하죠.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느끼는 자부심이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